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신년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민선 8기 출범 6개월여간의 전북 현안을 짚어보고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2023년 올 한 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은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년 특집 더 체크 전북 도정을 묻다.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합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꼭 200일이 됐습니다. 취임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간의 소회와 도민들께 인사의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이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크게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에 제가 도지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무너진 전북 경제 꼭 살려내라 라고 저에게 명령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잘 받들기 위해서 정신없이 뛴 지난 6개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올해는 지난 6개월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도민들께서 같이 해주셔서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데 꼭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 간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전북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또 유지하는데 한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고도 컸지만은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6개월 동안 전북 발전의 가능성도 확인을 했고 한편으로는 한계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면 우리 도민들의 잠재적 능력, 또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들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이걸 하나로 모아내면 더 큰 폭발력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고요. 중앙부처와 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만의 특성 있는 장점, 이거를 참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제조업의 여러 뿌리, 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또 절감하는 6개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희망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조직 내에서도 몇몇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팀장급 벤치마킹 방안 등을 통해서 조직 내 분위기를 일신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그렇다면 도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요인,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전라북도 도청의 공무원이 총 5,000명입니다. 이 중 소방공무원이 3,000명이고요. 나머지가 2,000명인데 저는 이제 2,000명의 도청 공무원 중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들이 팀장급 사무관인데요. 이분들이 약 도청 본청에만 25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공무원 경력이 20년에서 25년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경력과 경륜을 어떻게 열정적으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도정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업무 보고를 사무관에게 직접 받겠다. 대신에 사무관들은 소관 업무를 단순히 현황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관 업무에 관해서 전라북도를 제외한 15개의 지자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잘하고 있는 지자체의 업무를 빨리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전라북도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씩 보고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소위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했는데 제가 그 업무 보고 과정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도청에 있는 팀장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도정 혁신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제가 253개의 업무 보고를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젝트가 73개였는데 이 73개 프로젝트에 2023년 올해 예산만 1,7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1,700억 원도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사무관들 입장에서는 도지사한테 업무 보고한 것도 처음이고 자신이 발표한 프로젝트가 도지사가 수용을 하고 예산까지 반영해주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좀 신이 난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정 전반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좀 확산되면서 우리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같이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열정이 서서히 모아져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올해는 더 확산시켜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면 우리 도정이 변하고 도민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지사님과 공무원들의 열정과 자신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전북 도정을 새롭게 이끌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취임 이후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요 성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요. 네, 저는 전북 특별자치도법 또 새만금 사업법과 조특법 소위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왔었고 우리 도에서 꼭 통과시켜야 될 수건적인 핵심 법안 3개가 지난 연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 외에 처음으로 국가 예산이 9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또 대기업 계열사인 두산이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하이퍼튜브를 전북에 유치하고 그 외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또 군산 준설토기장 이런 것들이 예타를 통과해서 본격적인 올해의 예산안이 반영이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익산의 호남권 디딤돌 센터라든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이런 것들이 큰 성과라면 성과인데요. 이제 성과도 있지만 이러한 작년에 시작된 성과들을 올해는 더 크게 확산시키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67개의 주요 성과들을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연말에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예. 주목을 받고 있는데 126년간 이어져온 행정체계, 즉 전라북도가 공식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변화들이 예상됩니까? 네, 제가 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현재의 전라북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뭐가 변하냐. 전라북도가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차별, 영남과 호남차별, 호남 내에서의 광주 전남과의 차별, 또 광역시가 없었기 때문에 차별, 이런 사중 차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전라북도가 독자적인 권역을 인정받으면서 전북 특별자치도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럼 뭐가 좋아지냐?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도지사에게 이양을 해서 도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도를 자율적으로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예를 들면 지역 대학의 정원 조정 방안, 이것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과 문화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 과정을 도지사에게 위임받기를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특례 규정을 통해서 반영하면 이 도지사에게 권한이 내려올 수 있다. 그 외에 권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균특회계에 전라북도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것도 앞으로 입법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만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전북 내에서 서북권과 동북권이 양날개를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이번에 마련이 됐다. 이런 몇 가지의 전라북도에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도민들도 일상에 많은 영향을 받겠고요. 그만큼 또 기대치도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특별자치도를 앞서 나가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1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중앙부처의 권한 중에 4,660개 정도의 특례 규정을 이양받아서 자치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제주도의 국제학교 유명하죠. 이것을 과거에는 교육부 장관이 인허가권 가지고 있었는데 제주도 지사에게 인허가권이 주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안에 국제학교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우리 지역에 가장 맞고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특례 규정이 뭔지를 발굴해서 이것을 법에다 반영하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숙제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두 개의 분야는 전북이 다른 도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 농생명 바이오 식품, 또 하나는 문화와 관광 분야.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많은 중앙부처의 권한을 이양받고 싶다. 그 외에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비자 발급 권한, 추천 권한 이런 것들도 도지사가 과감하게 이양받기를 희망하고 법무부로부터 이양하는 특례 규정을 올해 반영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특별자치도는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발효는 2024년도부터 내년도부터 네. 이제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뭐 과제도 뭐 적지 않다고 그럽니다. 국회 법안 통과 과정부터 견제를 했던 뭐 강원도와의 협력, 네. 그리고 뭐 제주도라든가 세종시와의 관계도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력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좀 뭐 말씀해 사실 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먼저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들이 몇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발언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만큼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철저하게 협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특별자치도로 묶여있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 전라북도 이 4개 특별자치도의 소관, 지방연구원들이 같이 모여서 MOU를 체결하고 같이 협업하는 방안을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주도와 세종시의 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형태는 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가장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할 특별자치도는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강원도 지사와 수시로 만나서 이런 문제를 의논하고 같이 손잡고 광역시가 없는 유일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손잡고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각 지역에 맞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특례 규정들을 발굴하고 이것을 서로 돕는 이런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김진태 강원지사하고는 뭐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네. 우리 전라북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 제설 차량 지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설 차량 7대와 사람들을 보내줘가지고 제설을 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강원도는 평소에 눈 치우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노하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그분들이 와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제설 차량들에게 강원도만의 노하우도 많이 전수를 해줬고 네. 눈 치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제가 강원도 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들 제설 차량 돌아갈 때 저희가 선물도 좀 보낸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또 특별자치도 특별히 이 일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의 경우 오는 6월부터 특별자치도법이 이제 네. 발효된다 그러니까 또 그래서 우리도 또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과 새만금 조세 특례 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촉진하는 뭐 상당한 이 의미가 있는 법안들인데 네.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에 그동안은 군산이 산업 위기 지역이었기 때문에 5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 위기 지역이 올해죠. 올해 4월 말이면 종료가 되고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도 당연히 조세특례도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 연말에 이 조세특례 제한법이 꼭 통과돼야 될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법이 통과되어서 그 공백 없이 올해 투자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이런 조세 혜택을 받게 되었고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군산 지역만 혜택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새만금 전체 지역이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부안 쪽, 김제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새만금 지역 아니라면 모두 다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조세 특례의 그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관련 법안들이 순조롭게 개정됐고 올해는 이제 남북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또 군산에서 재선을 하신 또 지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올해 또 새만금 지역에서 일어날 중요한 사업들도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새만금의 여러 SOC에 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좀 도민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새만금에 일어날 주요 SOC가요. 과거에는 새만금이 여기가 전체가 새만금 지역인데요. 이 밖에 도로밖에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도로밖에 이 방주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내부 도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제가 이 내부 지역을 직접 차로 들어가 보니 새만금 안쪽에 내부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지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작년 말에 이미 이 도로가 개통됐고 동서도로가 김제 앞에까지 개통이 됐고 나머지는 2024년에 전주까지 개통이 되면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25분이면 오게 됩니다. 그 외에 남북도로는 올해 7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 외에 공항이 개통 예정이고요. 새만금 신항은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공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서 2028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또 철도가 새만금 철도가 이렇게 해서 2030년에 또 개통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항, 항만, 철도, 도로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완공되면 새만금 발전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생각하고 특히 십자형 도로가 완공되는 올해 7월 이후에는 저는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가 굉장히 속도가 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한 5년 정도까지가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새만금 연결도로죠. 여기 관광용지를 통과하는 새만금 내부의 연결도로까지도 약 1조 500억 정도의 대규모 도로가 또 예타가 통과돼서 올해부터 또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SOC 좀 더 속도를 내서 새만금 발전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만금에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또 일정도 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앞당겨야 되는 그런 과제도 놓여 있는데 지사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당초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절대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 또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쌓아놓고 다져지는 또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새만금의 장점은 민원이 없다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들어가면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 간 연결도로도 구간을 4개로 나눠가지고 동시에 착공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완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만금의 군산, 김제, 부안을 기능적으로 묶어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컨대 특별지방자치단체 어떤 개념입니까? 네,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 3개의 지방자치 기초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 3개의 자치단체를 넘나드는 공동의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의 과제를 서로 좀 원활하게 해결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이 세 단체 위에 가상의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특별자치단체의 장은 3개의 시장 군수가 돌아가면서 하고 여기에 의회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5명씩을 파견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지금 새만금 안에 관할권이 없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권이 없는 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라든가 서로 다른 지자체와 서로 연관되는 다른 지자체까지 넘나드는 이런 일들을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다툼 없이 해결한다면 훨씬 더 모든 지자체에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려면 각 시도 의회, 기초의회에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의회 의원님들을 상대로 최근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취임 이후에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서 뭐 성과라든지 협치, 변화의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잡음이 있었던 게 인사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뭐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인사 원칙은 무엇이고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생긴 뭐 혼선과 차질은 왜 빚어졌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인사 원칙이 오로지 성과 위주고 실력 위주입니다. 그 자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각 급의 전라북도의 산하기관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과 소통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에 뭐 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정무수석이라든가 또 교육협력국장 이런 분들이 교육협력국장은 공석 또 정무수석님은 또 병원에 입원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좀 악재가 겹쳐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도의회와 더 협치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고 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소통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지난 1월 11일에도 도의회 의장님 또 도의회의 여러 상임위원장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올해는 서로 원팀이 되어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다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사께서는 이제 공약으로 임기 내에 계열사를 포함해서 5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자신감을 많이 피력하셨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예.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저는 절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전하지 않으면 성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선 것이고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약 대기업, 30개 대기업의 임원들 대부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를 요청했을 때 그분들이 한결같은 반응은 전라북도만의 장점, 기업들에게 유리한 점이 뭔지를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기업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죠. 저희가 그동안 많은 도민들과 상의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도만의 장점들을 몇 가지 저렴한 분양용지 또 환경 단속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고제 또 일공무원 일기업 지원 제도 해서 500명의 공무원과 500명의 기업을 매치해서 매주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 애로 해소 전담반을 구성을 한다든가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저희가 긴밀하게 대화해서 노사 문제의 걱정을 최대한 낮추는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서 많은 대기업들 임원들에게 이제 전해지고 그분들이 또 구도로 입소문을 내면서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차질 없이 또 약속을 꼭 지키면서 이행해 나간다면 전북의 대기업들이 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6개월 동안 뿌린 씨앗들이 저는 올해에는 그래도 그중에 일부 몇 개라도 꼭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담입니다만은 뭐 지사께서는 또 뭐 사석에서도 뭐 전성기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전성기 제가 광고를 만들어서 기업 유치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전성기 전북에 와서 성공할 성공하는 기업들을 기업들. 위하여라는 말을 제가 요즘 건배사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전북에 와서 기업들이 성공한다면 그 성공 스토리 쌓여서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데 큰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당연히 꺼릴 텐데요. 전라북도는 어떤 기업 유치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 참 어렵습니다. 네. 네, 그동안 신규 투자를 검토하던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중에서도 굉장히 화랑인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선업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전기자동차, 미래 성장 산업, 또 수소 관련한 산업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라북도만의 강점을 내세워서 투자 유치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농생명 바이오 식품과 관련된 기업들을 최대한 유치하고 전국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에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가장 앞서 나가고 대규모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농생명 용지의 대규모 청년 스마트팜 용지를 저희가 대규모로 만들고 분양해서 스마트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스마트팜을 보려면 김제에 가고 전북에 가라라고 하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저희가 대규모로 만들고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공약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인데요. 얼마 네. 전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지역에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 방안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잼버리 부지가 약 280만 평 되는데요. 잼버리 대회가 올해 8월 말이면 다 끝나고 그 부지가 어떤 용도로든지 간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테마파크 만드는데 최소한으로 약 100만 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땅의 일부를 테마파크로 개발하려고 하는 지금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개발업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 접촉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차질 없이 여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뒤에 자본이 있는 확실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개발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파악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이 2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이런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이 대출 문제,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0억을 추가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200억 출자로 인해서 2,500억 규모의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더 저금리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요. 올해 원래 2차 보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빚을 얻으려면 지금 7%라고 하면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면 5%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를 이제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 7%가 앞으로 8%, 9%가 가면 더 이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부분을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될 걸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 2차를 보전하는 예산을
당초 약 80억 원이었습니다만 약 130억 원으로 추가로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2차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들도 추가로 우리 도민들께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역사랑 상품권도 정부 예산에 막판에 좀 들어갔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별도로 또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소상공인들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데요. 한때 이제 전라북도의 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았었지만은 현 정부 들어서는 좀 추진 동력을 잃은 게 아닌가 이렇게 염려들 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과거 정부보다 새로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정부에서 세운 에너지 믹스 정책에 따르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의 전체 비중을 앞으로 2030년까지 26%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기존에 발표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지만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덕수 총리님과 산자부 장관에게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미 발표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그대로 간다. 이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이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로 2018년에 대통령님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협약식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수상태양광 또 해상풍력 상당히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상태양광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개통연계 공사거든요. 수상태양광 단지에서 변전소까지 끌어오는 이 연결선을 만들어야지 이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수원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지난 12일에 한수원 사장과 정우천 장관 의원님 또 제가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진전된 안을 지금 마련을 했고요. 또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자가 한수원과 한전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통연결 공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통연결 공사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한전과 긴밀하게 상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에너지 관련 분야입니다만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앞으로의 뭐 육성 방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수소 시범 도시를 전주와 완주가 같이 손잡고 만들기로 최근에 전주 완주 상생 협약식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에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저희가 국가산단으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완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 생태계, 또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 또 안전성 평가센터, 이러한 수소 산업이 발전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연구기관들이 같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외에 현대상용차, 일진 하이솔루스, 또 두산 퓨어셀 이런 등등의 수소 관련한 기업들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새만금이 그린 수소 생산 단지로 지정이 돼서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는 이 예타도 올해 3월 이전에는 아마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완성이 되면 전라북도도 수소 생산과 유통과 관련된 또 이것을 활용한 여러 기업들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이자 산업인 수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소멸 문제도 뭐 화두가 되고 있고요. 저희 전주문화방송도 올 연중 기획 주제로 전북과 함께 지역을 너머로 선정해서 네. 뭐 관련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고 계신지 한번 지사님도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어떻습니까? 문제입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라북도의 인구는 그 줄어드는 속도가 좀 더 강하죠. 네. 이것을 늦추는 작업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직하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잘 돼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경제 활성화, 일자리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살만하다 느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은 문화도 즐겨야 되고 관광도 가야 되고 결혼하면 새로운 보금자리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전라북도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는 2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지금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6개월, 취업을 한 청년에게는 전라북도 기업에 취직할 경우에 월 30만 원씩 1년 360만 원을 저희가 더 지원하고요. 적금을 10만 원씩 넣으면 도에서 10만 원씩 더 보태줘서 월 20만 원씩 재산 형성을 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님들 그동안 보내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이외에 부모의 별도의 부담금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교육감님과 제가 논의해서 부모들의 추가 부담금이 전혀 없도록 만들자. 올해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종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민자 발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셨는데요. 현재 관련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도지사 되자마자 네.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지역에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면 기업체가 인력을 어떻게 수급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 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 이민, 특히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180만인데 180만의 10%, 약 18만 명 정도는 이민을 좀 받아야 되겠다. 좋은 분들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민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지를 법무부 장관보다는 도지사가 가장 잘 아니 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건의했고 이것을 적극 대통령께서 수용을 했습니다. 한 번에 10,000명, 2만 명의 비자 발급 권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400명을 올해 안으로 이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팜, 또 뿌리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체, 또 식품 산업 이런 곳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이번 시범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400명이 4,000명, 4만 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속도를 내는 그런 사업도 있는 반면에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5년째 표류 상태입니다. 설립을 위해서 올해 사활을 걸겠다 이렇게 또 굳은 다짐을 하셨는데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5년간 표류된 것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 그중에 3년은 코로나 때문에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이 문제 더 이상 논의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의하는 통에 저희 남원 의전원법도 표류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사 정원 문제를 협상을 조만간에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남원 의전원법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동안 반대하고 있었던 일부 의원님들을 최근에 제가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하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의 기류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설득 노력을 해서 올 상반기 안으로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사님께 또 주어진 또 과제인 것 같은데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답보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제1금융중심지는 여의도, 제2금융중심지는 부산입니다. 제3금융중심지로 우리 혁신도시 자금 운용과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해서 만들자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산이 제2금융중심지도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는데 무슨 제3을 또 만드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심하게 견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우리 지역으로 내려온 것을 기화로 해서 관련 기관들을 더 추가로 유치하고 또 금융기관들도 또 자회사 또 분사무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제2사옥도 만들었고 전북 테크비즈센터가 이미 완공돼서 여건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는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또 금융기관들을 여기에 많이 유치를 하면 여건이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차분히 금융위와 함께 논의해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금융중심지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저 박차를 가해서 꼭 성사를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올 5월에 열리는 아태 마스터 대회 또 8월에 열리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도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아태 마스터스 대회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 해외에서 참가자들이 당초 목표보다 좀 저조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적극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참가자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당초 목표인 국내 10,000명, 해외 4,000명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국제대회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입니다. 세계에서 당초 목표가 5만 명을 초대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미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 관한 안전대책 또 이분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제대로 느끼고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 잼버리가 열리는 기간 열흘 이후에 이 전에 와가지고 여행하고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나서 여행하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우리 전북과 새만금을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지원을 요청을 드렸는데 직접 개막식에 참석하시겠다. 네. 또 이 대회에 필요한 예산은 한 푼도 깎지 않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를 현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에 관련된 여러 지원 체계가 한 단계 가속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2023 전북 도정 현안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토론을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지사님께서 올 한 해 꼭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목표하고 또 도민들에게 대한 당부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민생이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일하는 경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도정의 목표를 도전경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또 역으로 도전해야지만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손을 잡고 노력해 주신다면
제가 앞장서서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북을 여는 길에 도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전라북도는 여러모로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계기로 경제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봐도 좋을 텐데요. 전북의 미래를 보여줄 큰 그림은 결국 도민들의 기대와 응원으로 완성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신년 특집 더 체크 전북 도정을 묻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